자,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걱정되는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됐고요. 예. 네, 네, 주말. 예. 이번 주가 좀 걱정되는 한 이번 주일 주가 왜 겁니다. 걱정입니까? 전 희망에 차 있는데요. 일단 직전 맨날 희망이야. 저점에 다 가 있고요. 예, 네. 지금 미국의 3대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직전 저점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직전 저점을 깨면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월말입니다. 월말에 이제 우리 시장에는 이제 국내 기관들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뉴스를 보면은 뭐 좀 반전의 모멘텀의 뉴스 이런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좋지 않은 뉴스들만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단기적으로는 단기 급락을 좀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 급락에 대한 뭐 되돌림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시황관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살펴보면은 나스닥이 5% 하락했는데요. 2주간 10% 이상 하락을 한 겁니다. 아이고. 단기 급락을 한 거고요. 나스닥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우는 약 4% 하락했고 S&P 500이 4.65% 하락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1.8%, 다우가 1.6%, S&P 500이 1.7% 하락했는데 장중 저점이 3%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반등은 약간 주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뭐 길적인 반등으로 뿐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단기 급락에 의한 그런 반등으로 보여지고요. 9월에 FOMC 회의 후에 투자 심리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준의 기준금리 고점을 상향하는 것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수익률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점도표를. 네. 그리고 환율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2, 원화가 여객 시장에서 1,423원, 외환화가 7.1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마치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각 지표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가운데 좀 불안하다, 뭐 불안하다라는 게 뭐 그동안에도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직전의 고점을 돌파할 때 강해지는 것처럼 직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주봉상으로 3차 하락을 나타났을 때 미국이 4월에 한번 급락을 했고 6월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급락을 했을 때 직전 저점을 깰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깨고 내려갔을 때 항상 뭐 반대 매매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인해서 좀 하락폭이 깊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에. 예, 그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작았죠. 잘 선방한다 그랬지만 지난 주 후반으로 주 가면서 후반에 쭉쭉 밀렸죠. 예, 미국이 직전 저점에 임박하면서 네.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네. 주 후반에 되면서 현물과 선물이 매도가 강화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네. 7월 4일 직전 저점에 우리 시장도 똑같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잠잠할 때 선방을 좀 했었는데 지난 한 주간 보면 외국인들이 5,885억 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3,500억이나 매도를 했고요. 그러므로서 전반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직전 저점 임박해 있고 뭐 오늘 만약에 하락을 하면 곧바로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종종 이제 저는 여기저기 뭐 주말이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알아봐 주신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엔 참 우리 반가 뭐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네. 요즘 들어서는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정프로한테 저한테 3% 이거 어떻게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고 지금 언제까지 떨어지냐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뭐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위로만 해드려. 아니 이제 보통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안 드리고 네. 그냥 제 계좌를 조용히 보여드립니다. 네. 어머님 저도 이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하여튼 뭐 그 언제까지 떨어질지를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뭐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 뭐 주식 어쨌든 대표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진짜 힘이 없더라. 예. 그죠? 조금 오를 것 같으면 그때다 싶어서 던지고. 그러니까 지수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지수 관련 주이고 삼성전자가 오르면 우리 지수가 오르는 거고 지수 오를 때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이니 지수가 터닝을 하는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래서 그 포인트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의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끝이 좀 보이고 예전에는 끝이 잘 안 보였는데 지금 끝이 좀 보이고 있어요. 뭐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인플레 걱정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도가 좀 둔해서 그렇지. 예, 그리고 금리 인상의 폭도 음. 금리 인상의 폭도 뭐 4.4, 4.6까지 지금 얘기를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금리의 기준금리의 목표치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연준이 발표하는 점도표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건 역시도 지금 끝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바지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수십 년 전 얘기니까 늘 뭐 그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냐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우라가미 군유의 주식시장의 4개 우리 뭐 주식시장에서는 증권가에서는 항상 인용을 많이 하는 건데요. 네. 우리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고 실적장세 이후에 역금융장세가 네. 되고 그다음에 역시적장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역시적장세잖아요.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 감익한다라는 눈높이를 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적장세에 지금 어디쯤 와 있냐의 문제이지 지금 사실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뭐 한두 1개월 전에 있었고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지금 역시적장세에 이미 진입을 해서 지금 상태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끝을 보고 가고 있다. 물론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지금 여기서 단계적으로 또 급락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우리를 지금 힘들게 네.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뭐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미국이 월가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번에 저점 라인이 어디쯤 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 고점 대비 30%는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30% 정도를 봤을 때 한 3,400포인트 좀 위가 돼요. S&P 500 기준으로요. 지금 이제 3,600포인트 살짝 이제 3,700 깨고 3,690포인트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지금 룸이 있습니다. 하락 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지난 20년간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은 그 월봉이나 주봉으로 볼 때 이렇게 지켜내는 선들이 있어요. 떨어졌을 때 그 밑에 떨어지지 않는 네. 그런 지지 라인들이 있는데 그 지지 라인들이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공교롭게도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지지 라인하고 비슷하게 3,400포인트 살짝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고생하면서 미국 시장은 1년 내리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은 지금 1년 3개월 동안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은 이제 최악의 국면으로 계속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 이거는 그냥 여러분께 뭐 희망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좋지 않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제 최악의 국면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요. 이렇게 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를 보시면 27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요거 지금 삼성전자 아까 말씀 주셨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향후 전망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내일 모레 것이고요. 새벽쯤 나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9일 날 미국 2분기 GDP 확정치 나오고요. 확정치 나오고 그리고 30일 날 29일 날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29일 날 마이크론 제가 오타가 두 군데 더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29일 날 발표가 나고요. 30일 날 미국의 8월 PC 옛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게 나오는데 이거 전달보다 조금 높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그건 왜 그런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그거보다도 요 두 가지 지표가는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 FOMC 회의 끝나고 블랙아웃 기간이 일주일 끝나고 지금 연준의 그 총재들이 연설이 그냥 대거 대기되어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지금 2번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준 이사들이 한 10명 정도가 이번 주에 총재들이 연설이 있는데 이 총재들이 어떤 발언을 할까요? 거의 대부분 매파적 발언들을 이어가지 그러겠죠.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휘둘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매크로 시장에서 잠깐 뭐 지금 최악의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참 힘들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거 뭐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뭐 이제 짚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6월 16일 날이 미국이 1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대세 하락에서 6월 16일이 2차 하락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랬다 반등을 좀 세게 줬어요. 그래서 좀 희망을 좀 가졌죠 시장에서는. 근데 그런 거 아니다. 라는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왔었고 네. 주봉상의 3차 하락에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1,565포인트가 2월 16일 저점입니다. 지금 1,867포인트입니다.
거의 붙었고요. S&P 500은 그 6월 17일 저점이 3,636포인트인데 지금 3,693포인트, 1%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깨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가의 자료들의 주류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S&P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한 30% 수준까지는 하락해야지 저점 찍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시면 한 3,400포인트 살짝 위에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네.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 거고요. 그 아까 사계 주식시장 사계 잠깐 말씀해 네. 주실 때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장세 네. 정도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러면 그 나스닥 한 10년 오를 때 네. 그때는 뭐 그 사이에도 계속 역금융 역실적 뭐 이런 게 쭉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그냥 금융 장세로 쭉 간 거예요? 역금융이 없었죠. 그때는 금리 없었어요. 인상은 2018년, 19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그 사계절이라는 거는 예. 한 계절이 10년이 되기도 하고 2달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짧을 수도 지금 2달인 경우는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금리의 인상과 인하의 폭이 그렇게 짧게 그냥 인상했다 인하했다 이런 게 아니니까 금리를 기준으로 그 이론을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금리의 기간이 인상은- 얼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군요. 예, 그냥 그 꽤, 상황이. 예, 5년, 10년 단위의 꽤 긴 기간이죠. 이게. 아 그래요? 만약 에 그렇게 5년 10년 단위 긴 기간이면 예. 지금 실적 장세도 꽤 오래 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진 않나요? 역시적 장세에 들어가서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감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라가미 군이오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구간 예. 또는 인하하는 구간에 들어가서는 이제 터닝한다라는 이론이에요. 만일 다른 거 다 빼고 그 이론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네. 지금 요번에 9월에 점도표에서 나온 것은 4.4%까지 연말에 주고 그 다음에 내년에 4.6%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그냥 멈추는 거잖아요. 그 네. 점도표로 간다면. 그럼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멈춘다라는 걸 반영하면서 시장은 아마 주춤하면서 또 등락을 거듭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예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점도표가 3.9%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떨어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하면서 시장은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게 오라가미군요 이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는 기간이 그럼 언제쯤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직전 저점까지 와 있어 이걸 깨면은 왜 걱정을 많이 하냐면은 항상 깼을 때 항상 매도 공격하는 매도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깨고 내려가서 아래에서 터닝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래들을 많이 합니다. 수급적 요인이 더 강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깨고 내려갔을 때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고 주말에 나온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제 의견을 떠나서 자료들을 보면은 이번에 떨어졌을 때 그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네. 여튼 간에 굉장히 수급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게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 경기 침체, 시장 하락, 임금 하락 등의 고통을 감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6월 선물업소 동시 만기 끝나고 7월 달에 반등을 할 때 이런 대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요. 시장 상승에 연준이 당황했다. 오히려 또 하락을 하니까 안도했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시장이 오버하고 김치국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평가를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네. 그러면서 고통을 감수하라는 거거든요. 요걸 표현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전저점 붕괴 후에 길적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움직임인 거고요. 중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 보면서 꼭 열어보고 그것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올 연말 시황이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고통이라는 표현을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주말에 좀 해봤는데 연준이 자꾸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데 연준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수준이 얼마일까요? 정말로 경기 침체돼가지고 계속 안 좋은 상황을 계속 감내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연준의 역할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수준까지 어느 임계점이라는 걸 분명히 두고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중장기 시황이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급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네. 더 아래쪽을 많이 보고 있는 시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은 7월 4일 날 저점을 찍었습니다. 2276포인트예요. 지금 현재 2290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만 많죠. 그러니 투자 심리에 전환될 모멘텀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을 말씀들이 들을 수밖에 없고 뉴스도 그뿐이 없고요. 우리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테마 종목이나 이익 희소성이 있는 종목들 몇 개 종목만 움직이고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하락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직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단기 급락을 하면은 돌아오는 되돌림이 굉장히 빠르더라. 그래서 길적 움직임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래도 좀 버텨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7, 8월 산다 뭐 그런 얘기를 네, 했는데 최근 이제 1, 2주일 동안에 보면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돌아섰잖아요. 아까 그 우리 그 저점이 네. 7월 며칠 7월 며칠 4일입니다. 7월 4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 9월 말이니까 네. 8월 9월 그죠? 거의 두 달 반 정도 된 거죠. 그렇죠. 꽤 됐으면 세 달. 됐는데 3달 정도 됐는데 네. 그거를 달러 텀으로 해보면 예, 지금 전저점 훨씬 맞습니다. 많이 깬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코스닥 쪽으로 또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외국인이 이게 손절 물량 나오나?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이제 달러 텀으로 해서 평가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훨씬 더 강하게. 그래서 OECD 국가 웬만한 국가 중에 달러 텀으로 보니 달러로 환산했을 때 그 주가 하락률 우리가 1등이더라고. 네, 네. 맞습니다. 환율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대체로 다 하락은 했지만 환율까지 계산해서 네. 해보니까 제일 많이 빠진 거예요. 제일 많이 빠지더라고. 이런 응.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많이 물렸지만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물린 거예요.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 들어왔다 몰린 사람 꽤 많을 거다. 꽤 많은 게 다 물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손절치고 나간 숫자가 지금 꽤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우리 쪽에도 장기 투자 자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뭐 그렇겠죠. 단기들도 있겠죠.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인 패시브의 지수 흐름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팔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거래를 그동안 경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빅 이벤트가 생기면서 자 전략을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그때부터 네. 그냥 쭉 팔고 그 전략을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이라 뭐 단기간에 바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파는 구간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레벨 다운이 됐다가 그다음에 한동안 또 팔지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이 전략을 바꾸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좀 버텨냈었고 외국인들이 파는 상황이 되면은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팔았죠. 팔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걱정스럽게 밑으로 조금 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외국인들 물렸다는 소식에 많이 좀 위로가 된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채팅창 외국인들도 먹어야지 우리도 먹는 거야. 그렇죠. 뒷동수가 얼얼할 겁니다. 네. 근데 저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더 제 의견 덧붙여서 말씀 좀 드려보면요. 네. 지금 사실은 전반적으로 시황이 좋지 않고 뭐 현금화 하라는 얘기를 그 전부터 계속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뭐 예. 이러고 있지만 개별 종목을 팔기 참 어려워요. 이익 성장성이 있거나 성장주들을 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개별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종목 선택을 해서 내가 들고 있으려면 이런 상황에 어떤 걸 들고 있어도 좀 괜찮겠냐라는 관점의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그 개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비용 절감과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로봇, 공장 자동화 이런 게 상대적으로 강한 거고. 아하. 비용 절감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또 하나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 경기 침체가 되면은 중앙은행에서 금융 정책을 쓰기 전에 일단 먼저 급한 게 정책 당국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재정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 여기에 있는 섹터들.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격을 인상해도 저항이 없는 기업들. 소위 얘기하는 그 경제적 해자에서 얘기하는 펫도시의 충성 고객이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거나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념을 비용 절감과 관련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 있는 기업들, 충성도 있는 고객들,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로 내가 포트폴리오나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잘 버텨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뉴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간 좀 지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뭐 러시아 동원령 이후에 EU 외무장관이 10월 중순에 회의를 해서 추가 제재 준비한다는 내용이고요. 금융위에서 증시 안정화 대책 지금 나와 있는 거 3개월 연장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국제 공조가 기대하기 어렵다. 요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입물가 완화시키고 인플레를 정가시키고 생산 시설을 미국을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각국의 상대 국가들은 지금 자국 통화의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1998년 이래 처음으로 시장 개입을 지금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규모를 뭐 이번 주에 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코멘트가 어떤 내용이냐? 이거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미국 재무부가 우리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코멘트를 어떻게 했냐면 높아진 엔화 변동성을 위해서 일본이 시장에 개입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개입해서 이번에 이런 환율의 문제를 같이 지금 할 마음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대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한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미국에서는 지금 제재하거나 그렇죠. 하고 죽어볼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식시장 외에 다른 이유가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왼쪽에 있는 화면은요, 실제로 그 개솔린 리테일 가격입니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는 점차로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말에 국제유가 많이 빠졌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않는 뉴스들과 경기 침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그동안에 걱정했던 것들을 가시화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손보면 그렇지 않나요?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이러면 시장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최악의 국면으로 계속 가는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국제유가 네. 전저점 깼죠. 78불 됐어요. 그래요. 78불 74센트예요. WTI.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그냥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아니고요. 맞다 안 맞다는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메이뱅크가 말레이시아의 은행이죠. 여기 지금 싱가포르하고 굉장히 이 규모가 큰 은행인데요. 여기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긴축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원자재 가격 진정으로 인해 인플레는 어쩌면 피크를 지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임금 비용 압력이 약해지지 않아서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근원 물가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뭘 표현하냐면요. CPI는 낮아지는데 PC는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PC는 낮아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앙은행들이 작년 2021년도에 인플레이션을 오판했듯이 지금은 급격한 경제 둔화와 인플레의 하락 속도를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좀 냈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이걸요. 여러분들 한번 좀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조금 이어서- 이번 네, 하세요. 아니 이번 주가 조금 이제 우려된다고 그러셔서 저도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뭐 정원석 그렇죠. 소개해 주시려고 그러는 네. 거죠? 네, 우리 마법의 갸루상으로도 유명한 자동차 배터리, 특히 이제 소재 쪽에 아주 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정원석 위원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감사합니다.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